오빠, 우리 엄마가 처음부터 계획했었어.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이지화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나가 휴대폰으로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둔 사진들을 보여주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감각이 쭉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 새벽 3시였습니다. 그날 밤 박영나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서재에서 우연히 보게 된 서류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우진 의료 기록, 지은호 간이식 적합 검사 결과, 간이식 계획서, 종이 몇 장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영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엄마 성격에 저 정도에서 멈췄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더 큰 뭔가가 있으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영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니 차라리 확인이라도 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정될 것 같았던 겁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집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오빠 박성재도 자기 방에 있었고 엄마 고성이는 요즘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서 가장 먼저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영나는 계단을 살금살금 내려가 1층 서재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서류가 아니라 컴퓨터를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 서재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엄마의 컴퓨터가 전원이 꺼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영나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팅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발 아무도 깨지 말라고. 영나는 위층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도 문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진짜 난관이 눈앞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비밀번호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생일을 눌렀지만 실패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눌렀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집 전화번호 뒷자리를 눌러봤지만 역시나 틀렸다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연달아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문장이 화면에 뜨자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3번 이상 틀리면 잠겨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렇게나 더 눌렀다가 정말로 잠겨버리면 그걸로 끝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영나는 잠깐 손을 키보드에서 떼고 책상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와 나눴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우진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에 태어났다는 말. 자기 비밀번호는 전부 의미가 있다는 말. 그 말을 하던 날, 엄마가 휴대폰 잠금을 풀던 모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으로 날짜를 떠올린 뒤 숫자를 눌렀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심장이 같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알림 소리와 함께 로그인이 성공했다는 표시가 떠올랐습니다. 영나는 크게 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영나는 가장 수상해 보이는 개인 자료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폴더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영나라는 이름의 폴더, 성재라는 이름의 폴더, 우진이라는 이름의 폴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2라는 이름의 폴더. 마지막 폴더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프로젝트2. 이름 자체가 가장 불길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당연히 이 폴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더를 클릭하자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차갑고 두꺼운 벽이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뚫어야 진짜 속을 볼 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영나는 다시 여러 날짜를 떠올리며 입력해봤습니다. 엄마 생일, 자기 생일, 아버지 생일, 성재 오빠 생일. 모두 틀렸습니다. 몇 번 틀리자 화면 구석에 작은 경고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면 폴더가 잠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두 번 정도의 기회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난 봄날의 한 장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엄마 서재에 들어갔다가 들켰던 날. 엄마가 농담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전부 프로젝트2 안에 들어있다. 세상이 뒤집혀도 그 폴더만 열 수 있으면 자기는 이길 수 있다. 그때 엄마가 마우스를 움직이며 무심코 흘리듯 덧붙였습니다. 이 폴더 비밀번호는 자기와 은호 그리고 우진 셋만 알면 되는 암호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어렴풋이 감이 왔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 그리고 엄마 사이에만 통하는 암호. 이름이거나 두 사람을 엮은 어떤 규칙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와 여러 번의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반복하다가 손가락이 마지막으로 하나의 숫자열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아니면 이제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란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숫자를 입력하고 조심스럽게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르고 이윽고 폴더가 열리면서 안에 있는 파일 목록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영란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됐다, 열렸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차라리 열지 않았으면 좋았을지도 모를 것들이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수많은 파일들이 진열하듯 줄지어 있었습니다. 영란은 가장 위에 있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1997년 8월 20일 계획 시작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문서를 열자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순이 식당 앞에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고성이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7년 8월 20일 첫 번째 배치일 정순이 식당 위치 확보 대상 주변 환경 파악 완료. 영란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1997년 8월 20일 배치 완료 라는 제목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를 정순이 동선에 맞춰 배치 완료.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골목 확보. 정순이가 아이를 발견하도록 동선을 유도하는 데 성공. 앞으로 30년간 추적과 관찰 진행 예정. 영란은 손으로 입을 막지 않으면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지은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순이가 아이를 우연히 주워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순이가 아이를 발견하게 만들기 위해 동선을 설계하고 장소를 골라 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영란은 손이 떨렸지만 다른 파일들도 계속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1998년 추적 기록 이라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순이 품에 안겨있는 아기 지은호, 돌잔치 사진, 식당 앞에서 함께 웃는 모습 같은 사진들이 멀찍이서 몰래 찍힌 것처럼 정리돼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건강 상태는 양호. 양육 환경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정서적으로는 안정. 양육자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함. 관찰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그 뒤로도 매년 비슷한 파일들이 이어졌습니다. 1999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초등학교 입학과 졸업, 중학교와 고등학교 생활, 대학교 합격 문자 캡처까지 지은호의 인생 30년이 엄마 컴퓨터 안에 타임라인처럼 통째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지은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몸서리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순이 신상 정보라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식당 위치, 전화번호, 대략적인 통장 잔고 추정치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지 영란은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지은호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소름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란은 회수 계획 간이식 필요시 라는 제목의 문서를 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굵은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간이식 프로젝트 회수 전략. 첫 줄에는 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는 지은호를 강공여자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단계별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연스러운 접촉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의뢰인으로 위장해 접근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친모 고백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제안해 친자 관계를 확인하고 감정적인 유대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적합 검사였습니다. 건강검진을 핑계로 조직 적합성 검사를 유도하고 결과를 확인해 공여 가능성을 판단하는 절차였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설득이었습니다. 한우진의 상태를 자세히 알려주고 가족의 호소와 양모 정순이의 죄책감을 자극한다는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수술 진행이었습니다. 동의서를 확보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후 관리 기간과 성공률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위험 요소와 대응 방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거절할 가능성을 특정 비율로 계산해두고 감정 호소와 우진의 위독한 상황을 적극 활용한다는 문장. 금전적인 보상까지 검토한다는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양모가 반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딸을 빼앗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친모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줄을 따라 내려갈수록 영란은 숨이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칸칸이 쪼개진 프로젝트 일정표였습니다.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엄마가 한 칸 한 칸 나눠 설계한 공정표였습니다. 다음으로 접근 성공 보고서입니다. 2024년 3월이라는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일을 열자 이런 문장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접촉에 성공했다는 보고. 인테리어 의뢰를 명목으로 지은호와 처음 만났다는 내용? 대상자의 성격은 순진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설득 난이도는 낮은 편이라는 평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에게는 그저 좋은 손님이었을 엄마가 이 문서 안에서는 하나의 대상, 하나의 자원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또 다른 폴더 하나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 시절 기록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그 안에는 대학 캠퍼스에서 한우진과 지은호가 함께 있는 사진이 여러 장 들어있었습니다. 동아리방 앞, 도서관, 카페 앞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옆에는 우연의 필연화 프로젝트라는 문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목표는 지은호와 한우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법 부분에는 한우진이 어느 대학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동아리에 가입하도록 만들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반복해서 연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과 부분에는 두 사람의 친밀도가 높으며 향후 설득과 회수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빠와 은호가 친구가 된 것조차 엄마가 뒤에서 설계한 연출된 우연이었다는 사실에 영란은 다시 한번 몸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최종 목표였습니다. 영란은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 안에는 프로젝트2의 최종 목표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한우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간이식 성공. 두 번째 목표는 지은호를 회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친딸로서 가족에 편입시키고 박진석 그룹의 상속 구조를 재편하며 지은호와 박영나 두 딸을 중심으로 후계 구도를 세우고 박성재는 견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재산과 경영권 확보였습니다. 우진과 지은호는 친자식 둘. 성재는 전처의 자식으로 약점이 존재한다는 표현이 있었고 향후 상속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박진석 그룹의 경영권 장악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란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본 채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지은호를 데려오려는 이유가 우진을 살리기 위한 이유만이 아니라는 것. 재산과 상속과 권력까지 모두 계산에 넣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성재 오빠에 대해서는 전처 자식이라는 말과 함께 약점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영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란은 화들짝 놀라 황급히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급하게 끄느라 종료 여부를 묻는 창이 떠올랐지만 손이 떨리는 상태로 확인을 눌렀습니다. 모니터 불이 꺼지는 것과 거의 동시에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지고 고성이가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네, 불이 왜 켜져 있었지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서재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영란은 책상 아래로 몸을 바짝 웅크리고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엄마는 책상 쪽으로 다가와 모니터를 손으로 살짝 만져봤습니다. 따뜻하다는 말이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한동안 서재를 둘러보다가 피곤하다는 듯 어깨를 한번 돌리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피곤해서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렇게 말하고 불을 끄고 서재를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영란은 책상 밑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몸을 조심스럽게 빼내 서재를 나와 계단을 거의 뛰다시피 올라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 위에 쓰러져 한동안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다는 생각에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서재에서 찍어둔 화면 캡처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0년치 추적 기록, 회수 계획, 최종 목표? 이제 이 진실들은 영나 손 안에 쥐어진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만큼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영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식탁에서 엄마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내 엄마가 맞는지, 30년 동안 사람을 추적하고 상속 구조까지 짜맞추려 한 사람이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피곤하면 쉬라는 말을 해주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나야,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프니? 고성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괜찮아 보이는데 병원 갈까라는 말이 이어지자 아니에요라는 대답이 생각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튀어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영나에게 쏠렸습니다. 영나야, 왜 그러냐? 박진석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영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올라가 버렸습니다. 고성이가 따라가려 하자 박진석이 말렸습니다. 나도. 요즘 애들 다 저렇지 뭐. 고민이 있나 보지?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고성이의 말이 뒤따랐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문을 잠근 영나는 소리 죽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걸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아빠에게 말해야 할까? 성재 오빠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까? 생각은 계속 제자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지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영나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나야, 나 지환이야. 요즘 좀 이상하던데 시간 되니? 오빠. 짧게 부르는 소리만으로도 무너지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빠, 나 오빠 좀 만나면 안 돼? 지금 당장. 지환은 그 한마디만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았어. 30분 뒤에 우리 집 앞으로 와. 고마워, 오빠. 30분 뒤. 영나는 이지환의 차에 타고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영나는 금방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울기만 하다가 겨우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재에서 찍어둔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추적 기록, 회수 계획, 최종 목표 문서. 지환은 화면을 넘기다가 어느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우리 엄마가 만든 계획이야. 30년 전부터. 뭐라고? 엄마가 은호를 버린 게 아니었어. 정순이 아주머니가 발견하게 만들었던 거야. 언젠가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지환은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우리 엄마가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영나는 결국 지환의 어깨에 몸을 기대고 울었습니다. 지환은 한 손으로 영나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사진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누가 봐도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들이었습니다. 영나야,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했니? 아무한테도 못했어. 오빠한테만 말하는 거야. 아버지한테도, 성재 오빠한테도, 우진 오빠한테도. 아무 말도 못했어. 말하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다 무너질 것 같아서. 지환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은호 누나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나도 그 생각했어. 근데 오빠, 잘 생각해봐. 은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간이식을 할까, 안 할까? 지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안 하지. 30년 동안 자기 인생을 몰래 지켜본 사람이 결국 간이식을 시키려고 접근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수술대에 올라가겠어. 그럼 우진 오빠는 죽어. 짧은 한 문장이 차 안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둘은 꽤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지환은 깊게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일단 수술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지금 이 말을 꺼내면 수술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그러면 우진 형은 진짜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은호 누나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그나마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럼 당장은 나만 알고 있을게. 근데 나 너무 힘들면 오빠한테 또 말해도 돼. 당연하지. 영나야, 너 혼자 버틸 일이 아니야. 고마워, 오빠. 그 무렵 다른 쪽에서도 또 다른 진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박성재가 아버지에게 괜찮다고 말했을 때 박진석은 아들의 눈빛에서 괜찮지 않다는 진짜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30년 동안 믿어온 아내 고성희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서류를 보던 박진석은 자꾸만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성희는 요즘 뭔가를 계속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진이 아픈 것도 숨겼고 지은호가 친딸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털어놓았고 그렇다면 또 다른 비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 기사가 왔는데 서재 쪽 배관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서재라는 말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속에 일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문제가 생겼다니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보일러 기사가 서재 벽을 두드리며 배관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문제입니까? 서재 벽 안쪽 배관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장 뒤쪽이라 책장을 조금 옮겨야 한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조심해서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함께 책장을 밀어 옮기던 순간 작은 상자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지?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두꺼운 공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재 일기. 연도는 어린 시절부터 중학생 때까지였습니다. 성재의 일기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박진석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8년 3월 5일. 오늘 새엄마가 집에 왔다. 우진이라는 동생도 같이 왔다. 우진이는 5살. 새엄마의 친아들이라고 했다. 처음 몇 줄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박진석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성재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1998년 4월 12일. 새엄마가 우진이와 나를 다르게 대한다. 아빠 앞에서는 나한테도 웃으면서 말하지만 아빠가 없을 때는 우진이만 부른다. 나에게는 조용히 하라고만 말한다. 1998년 5월 20일. 오늘 새엄마가 나를 세게 꼬집었다. 아프다고 하니까 이 정도도 못 참으면 남자냐고 말했다. 팔에 멍이 들었다. 학교에 갈 때 긴 팔만 입으라고 했다. 박진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7월 3일. 새엄마가 내 방 문을 밖에서 잠갔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조금만 참으라고 했다.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너무 무서워서 울었지만 소리 내면 더 혼날까봐 베개를 물고 울었다. 나중에 아빠가 와서 문을 열어줬다. 새엄마는 장난치다가 문이 잠긴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박진석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2000년 11월 21일.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다. 새엄마가 빵을 사오라고 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온몸이 흠뻑 다 젖었다. 집에 돌아오니 옷도 신발도 다 젖어 있었다. 새엄마는 내 옷을 보더니 집을 왜 이렇게 더럽게 만들고 들어오냐고 말했다. 현관에서 좀 더 서 있으라고 했다. 몸이 너무 떨려서 울었는데 엄살 그만 부리라고 했다. 아빠가 늦게 들어오셔서 그 일은 끝까지 모른 채 지나갔다. 8월 20일. 오늘 새엄마가 영나를 낳았다. 아빠는 너무 행복해하셨다. 새엄마도 아주 기뻐 보였다. 친딸이니까 그런가 보다. 나는 전처 자식이니까 조금 멀찍이 서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2001년 9월 10일. 오늘 친엄마가 생각났다. 친엄마는 나에게 잘해줬다. 새엄마는 아빠 앞에서만 잘해준다. 아빠가 없을 때는 눈빛이 차갑다. 아빠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참기로 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박진석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박진석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결국 그는 보일러 기사에게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서재에는 박진석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아들이 견뎌온 세월을 머릿속으로 하나씩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성재야, 지금 어디 있냐? 회사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무슨 일 있으세요? 와. 지금 당장.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순간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재에서 아버지가 일기장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박진석은 말없이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거냐? 거표지를 보는 순간 성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책장 뒤에서. 보일러 고치다가 우연히 떨어지더라. 성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재야, 여기 적힌 것 전부 사실이냐? 입을 떼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박진석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그때 아빠한테 말 안 했냐? 성재는 힘없이 웃으려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셔서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으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진석은 우컥거리며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성재야. 아빠가 몰라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 아니다. 박진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할 수 있겠냐.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끌어안은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조금 진정된 뒤 박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재야, 여기 적힌 것보다 더한 일도 있었냐? 성재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었어요. 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도시락이 엎어지고 제 책상을 숨기고 아이들이 제 물건에 낙서를 했어요. 집에 와서 새어머니에게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했더니 내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이런 일을 아빠에게 말하면 아빠가 저를 실망하실 거라고 했어요. 아빠 앞에서 울기만 해보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버텼어요. 박진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했고 그래서 이제는 괜찮다고 말하는 성재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박진석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둘은 또 한 번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박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재야, 지은호 일도 알고 있었냐? 어머니 친딸이라는 건 최근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은호를 이용해서 우진이도 살리고 상속 구조도 바꾸려 한다는 얘기는 이지혁 형한테 들었고요. 넌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진이도 살려야 하니까 다들 머리가 복잡한 것 같아요. 다음 날 박진석은 회사에서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사립 탐정 좀 알아봐줘. 가능하면 제일 실력 좋은 사람으로. 사립 탐정이요. 그래. 누군가를 조사해야겠어? 누구를 조사할까요? 라는 질문에 박진석은 짧게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내 아내 고성희입니다. 비서는 놀랐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곧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강민호 탐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되겠냐는 질문에 박진석은 고성희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시오. 사모님이냐는 물음에 박진석은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깊게 조사하면 되겠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태어난 곳과 자라온 과정, 결혼 전과 결혼 후의 행적, 특히 1990년대부터 아이가 사라졌다고 알려진 시기까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겠다는 대답을 받은 뒤 박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지은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내의 친딸이고 30년 전에 잃어버렸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만났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입양 과정과 잃어버린 경위, 그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탐정은 기본 조사가 나오는데 대략 2주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더 빨리 부탁한다는 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강민호가 나간 뒤 박진석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희야, 넌 대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믿어온 그 모습이 진짜가 맞는 거냐? 그날 저녁,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박진석은 아내를 의심이 섞인 눈으로 바라봤고 박성재는 새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영란은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으로 밥만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 혼자만 평소처럼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영나야, 요즘 어때? 괜찮아요. 여보, 회사 일은 어때요? 바빠. 성재야, 요즘 무슨 프로젝트 하고 있어? 그냥 그렇습니다. 이상한 침묵이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영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잘 먹었습니다. 성재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탁에는 박진석과 고성이 둘만 남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없어. 요즘 뭔가 계속 이상하다고요. 성재도 그렇고 영나도 그렇고 자기만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진석이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희야, 내가 하나만 묻자. 성재에게 정말 잘해줬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는 반응이 돌아오자 대답하라고. 정말 우리 아들이라고 믿고 잘해줬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들이라 생각하고 잘해줬지요. 고성이는 조금 날 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박진석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친아들은 아니지. 고성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는 말이 돌아오자 성재는 전처의 아들이라고, 당신에게는 의부사들이라고 박진석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보, 내 아들이라는 말이 이어지자 이제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박진석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자기가 직접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고성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뭔가 눈치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누가 말해준 걸까? 성재일까? 영나일까? 아니면 지은호일까? 그날 밤 박진석은 서재에서 다시 일기장을 펼쳐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꼭 알아내겠다고. 성희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탐정 강민호에게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알겠다는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이 집안에 숨어있던 진실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탐정은 고성희의 과거에서 어떤 비밀을 발견하게 될까요? 박영란은 끝까지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수술대에 오르게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 전에 진실을 말하게 될까요? 그리고 박진석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날, 이 가족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가장 빠르게 다음 예상 줄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